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이야기해 볼까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리더십이란 주제로 이야기했잖아요. 예. 오늘은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팔로워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리더십이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말한다면 예. 팔로워십은 이와 반대로 지도자의 지도나 통치를 따르는 방식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리더십이 위에서 아래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팔로워십은 아래에서 위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팔로워는 기본적으로 리더를 보필하고 리더의 지시를 따르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팔로워도 사고 능력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때로는 리더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이렇게 리더와 생각이 다를 때 현명한 팔로워라면 리더의 생각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자기 생각을 리더에게 말하고 리더 생각을 수정하도록 해야 할까요? 이건 현실하고 이상하고 이거 달라요. 이게 원한정은 돌맞습니다. 그렇죠. 어디 감히 리더한테 토를 내 이럴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지점인데요. 예. 현실에서는 리더와 팔로워 간의 계급 차이가 분명한 경우에는 팔로워 생각이 옳을지라도 직언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화를 입는 경우도 생기죠. 네. 인문고전에서도 그런 예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컨대 동양고전 장자 인간세 편에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노나라 출신의 안합이라는 사람이 위나라 태자를 보좌하러 가는데 이 태자라는 인물이 덕이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그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그의 행동을 제재하면 자기 몸이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하여 안합은 위나라 대부인 거배곡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답합니다. 예. 조심하고 신중하십시오. 우선 몸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그를 따르고 속으로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그를 따르더라도 무조건 빠져들어서는 안 되고 조화를 이루더라도 겉으로 나타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바른 말이라고 밖으로 내뱉지 말고 우선 몸 조심하라라는 충고를 살아라. 듣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예. 태자가 어린애가 되거든 당신도 어린애가 되고 멋대로 행동하거든 당신도 멋대로 행동하십시오. 엉터리같이 굴거든 당신도 함께 엉터리같이 구십시오. 네. 그 사람을 잘 인도해서 흠잡을 데 없는 경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사를 바르게 한답시고 직언을 해서 목숨 위태롭게 하지는 말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거 조언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실까? 맞습니다. 그죠? 예. 물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오늘 주제로는 이 정도로만 논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고전인 한비자에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영린의 사례가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영린.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주에게 간언하고 유세하며 합당한 논의를 설명하려는 자는 애정을 가진 군주를 살핀 뒤에 유세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용이란 짐승은 길들여서 탈 수 있다. 그렇지만 용의 목 아래에는 지름이 한 척 정도 되는 거꾸로 배열된 비늘, 즉 영린이 있다. 만일 사람이 그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고 만다. 군주에게도 마찬가지로 영린이라는 것이 있다. 설득하는 자가 능히 군주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 설득을 기대할 만하다. 그러니까 한비자는 기본적으로는 신하가 군주에게 간언을 하여 설득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주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거죠. 적당히 하란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장이라도 네. 군주의 치명적 약점이나 감추고 싶은 부분인 영린을 건드리면 네. 주장이 옳고 그럼 이거하고 무관하게 그 신하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알겠는데 가슴도 알겠는데 네. 그렇다고 너무 나서지 말고 적당히 적당히 중간 정도로 하자. 예. 이렇게 조언을 한 셈인데 네. 다른 주장도 있어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예. 춘추시대 제나라 사상가인 관중은
자기 책 관자 군심편에서 네. 군주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신하도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신하는 군주에게 높은 벼슬과 많은 복록을 받으며 중대한 직무를 주관한다. 그러나 그 직분을 저버리고 책임을 몰라라 하고 군주의 안색을 살피며 순종하여 그의 사욕을 채우는데 복종하고 모든 일을 잘 이끌지 못하고 정상을 벗어나게 만드는 짓, 이것이 바로 신하의 큰 죄다. 군주가 잘못이 있어도 바꾸지 않는 것을 거꾸러짐이라고 하고 네. 신하가 죄를 지어도 징벌하지 않는 것을 어지러움이라 한다. 그러니까 법가사상가인 관중은 군주도 신하도 모두 인간인지라 잘못이나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인간이니까. 그렇죠. 예. 따라서 군주와 신하는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는 관계가 올바른 군신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가 잘못한 신하를 벌하지 않고 감싸기만 하거나 네. 신하가 군주의 잘못에 눈을 감는 나라는 어지러워지거나 망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군주의 잘못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몸조심하라는 장자나 한비자의 주장하고요. 네.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관중의 주장 중에 어느 쪽이 옳다고 보십니까? 어느 쪽이 옳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리더 따라 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리더가 예. 강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이면 절대 그건 중간만 가고 예. 좀 약간 받아들일까? 유하고 받아들일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리더의 스타일에 따라 좀 잘 맞추고 현명하게 처신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앞서 소개한 장자나 한비자, 관중이 살았던 시대는 군주의 권력이 그야말로 절대적인 계급 사회여서 그 함부로 죽여도 돼. 예, 그렇죠. 예. 그들의 관계를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예.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국가의 부국 강병이나 흥망성쇠를 고려한다면 군주의 잘못에 대해 눈을 감기보다는 직언을 하여 잘못을 바로잡는 쪽이 올바른 태도인 것만 그건 그렇긴 하죠. 예, 그렇죠? 예.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팔로가 일방적으로 리더의 지시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력을 작용하는 상태, 발휘하는 상태가 보다 좋은 관계라 하겠습니다. 네. 중국 오경 중에 하나인 예기 학기편에는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학상장은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라는 뜻인데요. 저는 이런 관계가 이상적인 리더와 팔로워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팔로워에게 일방적인 지시나 가르침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네. 팔로워의 능력이 향상되어서 나중에는 리더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이건 리더한테도 매우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팔로워에게 배울 수준이 된다. 이건 그만큼 팔로워를 잘 보듬고 잘 가르치고 키웠다는 반증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게 리더의 능력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독일 철학자 니체가 자기 자서전 성격인 책인 이 사람을 보라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영혼이 제자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선생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쓰고 있는 월계관을 낚아채려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니체는 영혼이 제자로만 머무는 사람, 다시 말해 스승을 뛰어넘지 못하고 배우기만 하는 제자는 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원히 리더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팔로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부 일체, 뭐 또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유교적 가르침을 충실히 받은 분이라면 니체의 주장이 자칫 거부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니체의 말이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죠. 만약 모든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칩시다. 그럼 인류는 지금과 같은 발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스승이 만든 세계에 그 이상의 발전이 없었겠죠.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은 금방진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껏 인류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과정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상황이죠. 비슷한 주장을 한 사상가가 동양에도 있는데요. 아마도 청출어람이라는 고사성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청출어람은 동양고전 순자 책의 맨 앞에 나오는 말인데요.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네. 그러니까 순자도 니체와 마찬가지로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건 매우 바람직한 상태로 본 거죠. 이처럼 니체나 순자는 스승과 제자,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를 일방적이거나 고정된 것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사이가 아니라 나중에 제자의 능력이 커져서 오히려 스승도 배울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듯 제대로 된 팔로워는 단지 리더의 지시를 따르고 잘 배우는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 나중에는 리더에게도 더 배움을 줄 수 있는 단계, 즉 교학 상장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참된 팔로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더로부터 배우고 네, 나중에는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명나라 사상가 이타고 선생이 이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주장한 글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저는 이 이타고 선생의 주장이 오늘날 리더와 팔로워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스승이면서 친구가 될 수 없다면 진정한 스승이 아니다. 친구이면서 배울 게 없다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타고도 최고의 사제 관계,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리더 팔로워 관계는 친구와 같은 사이라고 본 겁니다. 네. 처음에는 상하 관계로 출발했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는 수준이 되고 나아가서 인생의 동반자나 친구 관계로 발전하는 사이,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리더 팔로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서 각자 나는 어떤 리더인지 또 어떤 팔로워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